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12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J리그 일본 축구와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요코하마 FC입니다. 마치다는 2025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15승 5무 9패라는 기록은 마치다 젤비아가 이제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와 실전 경험이 결합된 실력이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역습 전개는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통했고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한 경기 지배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더욱 단단한 조직력과 몰아치는 공격이 돋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마치다 젤비아는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 FC는 올 시즌 6승 5무 17패로 19위에 머무르며 강등 위기를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수비 불안과 경기 운영의 부족, 결정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방컵에서의 활약으로 일부 경기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리그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라인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를 보이면서 실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약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은 많지 않지만 올 시즌 리그 1차전에서는 마치다가 전술적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조직력과 체력, 집중력에서 마치다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요코하마 FC가 이변을 만들기 위해선 수비적인 안정과 함께 전방에서의 효율적인 마무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마치다의 최근 경기 흐름과 홈에서의 강세를 감안했을 때 요코하마 FC가 승점을 챙기기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마치다는 이번 경기에서도 특유의 단단한 수비와 빠른 전환을 활용해 선제골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요코하마 FC가 반전을 노리기엔 상대가 너무 까다롭고 흐름상 실점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와 가시와입니다.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 밸런스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예전보다 실점 빈도를 줄였고 공격진에서는 노장과 신혜의 조화를 통해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수비적인 조직력과 함께 측면을 활용한 전개가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 컵 대회 일정과 병행하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는 시즌 초중반보다 더욱 완성된 전술 구조를 갖추며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는 리그 내 어떤 팀과 맞붙어도 쉽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전술로 실점 관리에 성공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팀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비셀고베가 다소 앞서는 모습이지만 가시와 역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기에서 비셀고베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양팀 모두 강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치열한 중원 싸움과 제한적인 득점 찬스 속에서 집중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셀고베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가시와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명확한 팀입니다. 가시와가 라인을 조절하며 역습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비셀고베는 점유율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승부는 세트피스나 수비 실수 하나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조직력에서 미세한 우위를 점한 가시와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가시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교토 상가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시즌 중반부터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꾸준한 승점 확보에 성공하며 상위권 경쟁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돋보이고 있으며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홈 경기에서의 강한 집중력 또한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주요 장점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간헐적으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토 상가는 이번 시즌 리그 선두 자리를 차지하며 돌풍 이상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전반적으로 조직력과 공격 효율이 뛰어나며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미드필드 장악력과 측면 활용 능력은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되며 수비진 역시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에서는 교토 상가가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히로시마는 빠른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엿볼 것이며 교토 상가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팀의 전력 차는 크지 않지만 교토 상가의 경기 운영 능력과 기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만큼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 확보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역시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겠지만 승부를 가르기에는 교토 상가의 노련한 운영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토 상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레버쿠젠은 개막 후 1무 1패로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베르더 브레멘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수비에서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감독 교체 이후 선수단 재정비까지 이어지며 팀 응집력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개막 직후 2경기 모두 승리하며 리그 중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수비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이며 득점과 역습 전환 모두 효율적입니다. 더욱이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긴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기세가 있어 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레버쿠젠의 우세가 확연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레버쿠젠이 5승을 거두었고 프랑크푸르트는 단 1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둘 만큼 레버쿠젠의 전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흐름으로 보면 레버쿠젠의 조직력과 수비 불안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전력의 우위뿐 아니라 현재 페이스가 탄탄한 모습입니다. 홈에 2점을 지닌 레버쿠젠이 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 주도권과 경기 템포는 프랑크푸르트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포인트는 보여줄 수 있지만 완성도를 보면 프랑크푸르트 쪽이 현재는 더 준비된 팀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는 접전 속에서도 프랑크푸르트의 견고한 경기력으로 한 골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로리앙입니다. 마르세유는 개막 후 1승 2패로 중위권인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FC를 상대로 개막전 패배 이후 피에르의 멀티골을 앞세워 5대2 대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의 경기력을 계기로 전술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이나 여전히 공격의 효율성과 수비의 집중력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로리앙은 시즌 동안 1승 2패로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 흐름에서 하위권과 중위권 사이를 오가는 형태로 안정된 경기력과 조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홈인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펼쳐지는 만큼 공격 주도권을 잡고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오바메양 중심의 공격 옵션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수비 조직을 다지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로리앙은 수비적인 응집력과 중원 장악을 통해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순간의 집중력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전력, 상대 전적까지 고려하면 마르세유가 근소하게 우세한 위치지만 로리앙 역시 조직적인 수비와 한 방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득점 장면 하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와 셰필드입니다. 입스위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이후 챔피언십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지만 3무 1패로 승점은 확보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반등을 위한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정반대로 출발이 매우 부진합니다. 4경기 모두를 패배로 장식하며 리그 최하위로 처져 있습니다. 특히 감독 교체 후에도 분위기 반등에 실패하며 아직 승점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대 전적에서는 다소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5경기 중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3승을 챙긴 반면 입스위치는 1승, 무승부 1회에 그쳤습니다. 또한 근래의 맞대결 흐름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쪽이 유리한 편입니다. 두 팀 모두 초반 흐름은 불안하지만 현재의 전력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입스위치 타운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좀 더 유리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조직력과 자신감을 회복해야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스위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엘체입니다. 세비야는 개막 후 3경기를 치르면서 득점과 수비가 번갈아 흔들렸습니다. 안정된 흐름을 찾는 과정에서 홈의 이점을 10분 활용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엘체는 개막 이후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꾸준히 승점을 확보한 점은 자신감과 조직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세비야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세비야는 6승을 거두었고 엘체는 1승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3경기는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야가 홈구장 라몬 산체스 피스완에서 치르게 되며 이는 전술적 안정과 홈 관중의 응원을 이끌 유리한 요소입니다. 세비야는 이른 시간부터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수비 조직의 안이 돌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엘체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세비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